전당대회를 한 달가량 앞둔 국민의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누가 더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에 드느냐로 지금 현재 과시 경쟁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 친윤, 비윤, 반윤, 진윤에 이어서 윤심 호소인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했습니다.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 두 사람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그 윤심 호소인이 등장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저는 한 번도 윤심을 판 적이 없습니다. 제가 친윤이라는 얘기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말라. 나는 정이 필요한다면 친민이다. 국민민자 친민이다라고 공개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제발 대통령을 좀 그런 데 끌어들이지 않으시고 자신의 상품을 좀 경쟁하시면 좋겠다. 대통령 뜻이 자기에게 있다고 이야기한 분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뜻과 그건 반하는 거죠. 그분이 누군지는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윤심 경쟁이 아니라 오히려 윤힘 보태기 경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윤힘을 더 보탤 수 있느냐, 플러스 알파를 누가 더 많이 해서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을 저 총선에서 당선시킬 수 있느냐, 저는 그걸로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네, 두 사람 저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최근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 변화가 심상치 않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친윤계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면서 크게 내면서 안철수 의원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친윤계 의원들의 목소리도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인수위 시절에 24시간 잠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공직을 맡았는데 24시간 가출을 하고 잠적을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분개를 하셨고요. 장관 하나를 맡아달라 또는 총리를 맡아달라 부탁을 했는데 그것도 거절을 합니다. 그때 대통령이 그럼 서운해하셨어요? 아주 서운해하셨죠. 제가 안난 우리 안철수 의원과 대통령께서는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제대로 된 소통이 없었습니다. 소통의 방식을 모르시는 거예요. 공감하는 능력이 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내비두면 우리 당 의원들이 혼란스러워해요. 당원들이 혼란스러워해요. 자, 그리고 어제 대통령실도 인사를 하나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 캠프 선대위원장인 김영호 전 의원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직에서 해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립성 유지 의무를 저버렸다는 근거를 들었지만 최병우 위원님, 대통령실에서까지 개입한다는 그런 오해를 살 만한 그런 타이밍이었던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글쎄요, 전 오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 같은 기자들 표현으로는 그거는 대통령실이 개입했다 이렇게 써도 충분한 정도의 얘기입니다. 아니 나경원 전 의원이 사실은 두 가지 직책을 맡고 있었는데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만 사의를 표명했잖아요. 그런데 기후환경대사까지 같이 해임을 해버렸어요. 사의 표명을 수용하면 될 텐데 그게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느냐? 그거는 이제 결국 출마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출마를 못했고요. 자, 이번에도 김영호 전 의원을 저 자리에서 해임했다 하는 얘기는 결국 안철수 의원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이라고 기사를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기자 입장에서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윤심이라고 하는 것이 김기현 의원한테 있다는 거는 전 국민까지는 몰라도 대부분의 국민이 지금 아는 단계에 와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대통령이 집권당의 대표 경선에 관여하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의 눈에는 좀 개입 정도가 심하다 이렇게 느끼는 단계에 지금 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저는 이제 대통령실에서 해촉했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오고 또 심지어는 윤 대통령이 해촉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의중이 반영됐다.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정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후환경대사직과 저출산 고령화 부위원장직은 위원장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해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통령 직속 기구긴 합니다만 국민통합위원회는 김한길 대표가 국민통합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걸 관장하는 강순규 시민사회 수석실에서 김한길 대표와 상의해서 이건 중립성에 문제가 있고 전당대회에 또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 해촉하는 게 맞겠다고 해서 해촉을 한 것인 게 저는 정상적인 절차고 그걸 대통령이 보고는 했겠죠.
그러니까 이걸 마치 나경원 대해서 해임하듯이 대통령이 해촉했다라고 하는 것은 좀 그 제목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실에서 이런 걸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는데 네. 대통령실의 입장은 대통령 스스로도 이야기했지만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일반론과 윤심은 없다라는 기자 인터뷰,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밝힌 게 있잖아요. 그 입장이 저는 일관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통령 직속 기구의 한 위원으로서 특정 후보 진영의 캠프 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중의성 논란이 불거지니까 해촉을 했다는 걸 보고받은 것 정도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나왔던 이철규 의원이나 뭐 박수영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나와서 네. 계속 윤심을 이야기하면서 안철수 대표를 공격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김장년대로 김기현 후보가 일정 정도 상승세를 탔고 대부분의 당원들이 김장년대 이후에 김기현 후보에게 윤심이 좀 가 있는 게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굳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분들이 나서서 특정인을 또 겨냥해서 비난하는 것은 오히려 김기현 후보에도 도움이 안 된다. 이제 지금 김기현 후보에게 남아있는 것은 윤심이 누구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 단계를 넘어서서 안철수 대표와 대결할 수 있는 것, 마치 수도권 승리의 어떤 새로운 비책을 내놓는다든지 아니면 젊은 층의 표심을 구애할 수 있는 것들을 내놓는다든지 아니면 중도층을 소구력 있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메시지를 내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윤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강조해가지고 제가 볼 때 오히려 부작용이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어느 언론 매체에 보면 윤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나옵니다. 나오고 제가 보건대는 뭐 윤 대통령이 승인하지 않고 저런 일이 벌어질 것 같지는 않고 그다음에 정치부 기자들 아마 제가 그냥 추정입니다만 다수는 이 문제에 관해서 저하고 아마 시각이 비슷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누가 봐도 이거는 대통령이 지금 여당 경선에 개입하고 있는 거죠. 김근식 교수께서 내막을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입장이 곤란하니까 형식 논리를 들어서 해명을 하신 것 같고 지난번에 이제 나경원 의원 해임에 의해서 또 한 번 대통령실이 깊이 지금 여당 그 당내 선거에 개입을 하고 있는 거고 김영우 의원이 그 안철수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은 게 한 달 전입니다. 그러면 그게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면 한 달 전에 해임했어야죠. 근데 한 달 뒤에 이제 와가지고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이 올라오고 김기현 의원에게 굉장히 불리한 그 형국이 펼쳐지고 그로 인해서 윤핵관들이 집단적으로 당황하고 대통령실도 당황하니까 이제 안철수 의원을 견제하느라고 저 카드를 뽑아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식의 그 여당 당내 선거 개입이 불법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게 불법이 될지 안 될지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른바 진박 공천에 개입했다가 그걸로 인해서 2년간 유죄를 받았잖아요. 그거하고 물론 다릅니다. 공천권하고는 공직선거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우리 헌법에는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 대통령이 지나치게 거의 불법적으로 여당 경선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공세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문 보시면 안철수 의원은 어떤 입장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짜 친윤파리 총공세에 안철수 의원은 오히려 이럴수록 더욱 투지가 불타오른다 이런 얘기합니다. 자, 안철수 측 입장 보시죠. 집단 린치의 기운이 또다시 한번 감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은 지금 윤심 팔고 다니면 그게 바로 사기다. 그리고 친윤들 여론조사 보고 불안해서 이러는 거 아니야?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 안철수 의원 어제 후보 등록 마쳤습니다. 그 자리에서 손바닥에 무언가를 적었고 그게 노출되도록 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지금 손가락에 이렇게 썼습니다. 경선, 총선 승리, 윤힘, 화합 이렇게 세 가지 메시지를 썼다고 합니다. 구자람 변호사님, 뭐 의도적으로 노출한 건 뭐 그렇게 보이긴 하는데 어떤 의미를 좀 담아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던 걸까요? 나도 친윤이다. 나도 이게 친윤이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반윤 이런 거의 프레임은 절대 있을 수 없고 윤 대통령과 내가 되면은 더 페이스메이커처럼 이제 잘 보조를 맞춰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꼭 메시지를 두고 싶은데 사실 저런 걸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저는 두 분 다 굉장히 좋은 정치인인데 매력이 좀 반감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옛날에 뭐 진박 공천 뭐 이런 거에 대한 기시감도 들고 이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윤심에 기대는 것만 가지고 경선을 지금 한 달이 남았는데 그걸 계속 끌고 가는 건 본인들에게도 마이너스가 되고 당에게도 마이너스가 되고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마이너스 되는 일이 아닐까. 아까 김근식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에게도 어느 정도 메시지는 전달이 된 상태거든요. 이 주변에 이제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의원들까지 참전해가지고 이제 네거티브 같은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는 지금 당 대표를 뽑는 선거인데 당에 도움이 안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제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사람이 한 사람 더 있는데 친 이준석계로 분류가 되고 있는 천하람 변호사가 출마를 했습니다. 혹시 권재웅 대변인님 이게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이준석계의 천하람 변호사가 출마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어쨌건 이제 컷오프가 남아있고 물론 남아있죠. 그리고 네. 결선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꽤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에게는 더 큰 변수로 작용될 것 같은데요. 근데 어쨌건 컷오프를 넘는 데 있어서는 안철수 후보와 천하람 변호사가 경쟁적 관계에 있지만 컷오프를 넘고 나면 이 두 사람이 모두 넘는다고 하게 되면 어쩌면 연대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는 국민의힘 당원은 아니지만서도 당원분들이 바라는 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잘 협업할 사람을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면에서 김기현 후보께서 강조하는 어떤 무언가가 윤석열 그 대통령과 가까운 모습으로는 비춰지지만 제대로 견제하고 협업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면에서 안철수 후보가 강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튼 이런 것들이 좀 더 부각되고 논의되게 하는데 천하람 변호사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당권 주자들은 어제 생일 맞은 박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했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는데 박 전 대통령은 그 자리의 모습을 드러내주거나 만나주지는 않았습니다.